금방금방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때는 처자식이 보고 싶은 거야. 사모님 집밥은 안 그리웠어요?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이제. 여러분 안녕. 주변에서 나보고 늙었다고 하는데 나는 늙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격변기에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이 엄청난 굴곡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기다 해서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은 또 언젠가는 밝은 광명의 날이 올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별것도 아닌 내 일생 살아온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서울에 딱 도착해 가지고 또 고향에서 먼저 올라와서 살던 사람들을 찾았죠. 시골에서 하는 일도 되는 것이 없고 또 내가 운영하는 그 방앗간 정미소도 뭔가 모르게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잦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영적인 문제로 얽혀가지고 그러는 것을 알고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풀려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손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정이 편할 날이 없죠. 자주 언쟁이 일어나고 또 애들도 이제 둘이나 태어났으니까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가장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으니 가정에서 편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젊은 나이고 기백이 있으니까 자존심은 상해서 내가 이대로는 시골에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던 겁니다. 약간 반항심적인 마음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나는 이제 가정을 버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지. 이른 봄에 올라와가지고 보니 고향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만나보니 이 사람들은 전부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나도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뭐 빈손으로 올라온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지금부터 나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하고 나도 노동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노동일은 좀 어떠셨나요? 농촌이랑 또 농사랑은 다르잖아요. 농사일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그래도 고생은 크게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현장 소장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은 일하는 것이 서툴고 생긴 것은 그냥 그때는 피부가 굉장히 내가 좋았어요. 피부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허여멀건 사람이 일도 할 줄도 잘 모르는 것이 소장이 볼 때 안타까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소장이 나를 부르더니 청년은 내가 볼 때 노동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제 기계를 좀 다룰 줄 안다. 그랬더니 소장이 그냥 귀가 번쩍 뛴 듯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있는 기계를 한번 좀 고쳐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 이제 공사장 현장에 이제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그 고장난 기계를 나에게 좀 손을 봐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제 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시발점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보니까 내 눈에는 뭐 별것도 아닌데 고장이 났다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속 몇 가지 사달라고 주문해가지고 기계를 딱 고쳐서 그냥 가동을 딱 돌려주니까 그냥 현장에서 완전히 나한테 그냥 꽂히는 거야, 이제. 지금 시체말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일하지 말고 기계만 봐달라. 그래서 그것이 차츰차츰 내가 기술자라는 것이 소문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 장안이 굉장히 좁았지. 68년도니까. 사대문 안에서 공사도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요. 무슨 일 있으면 금방금방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다른 현장에서 또 고장이 나가지고 도움 요청이 와. 나 있는 현장으로. 도움 요청이 오면은 또 그쪽에 이제 가서 또 고쳐주고. 그러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나를 욕심을 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몸값이 높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노동일은 며칠간 잠깐 했었고 기술자로 소문이 나니까 좀 돈도 노동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버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거야. 회사 보험도. 그런데 적게 받더라도 회사에가 있었으면 좋은데 개인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많이 주는 대로 이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금방금방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때는 처자식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편지를 띄웠지. 편지를 띄워서 내가 있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애들 데리고 와라. 미래 잘 사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가족이 올라와서 보금자리를 튼 곳이 이제 중하동, 중랑구지 이제 중랑교 다리 막 건너자마자 그 부근에다가 이제 새 방을 얻어가지고 살림살이를 차리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수입이 꽤 짭짤했어요. 일 나가면은 일 잘해주라고 현장 책임자가 교통비하라고 그때 돈으로 500원. 그때 돈으로 500원씩을 줬는데 이 500원이 약 쌀 한 2말 값이가 돼요. 꽤 이제 큰 돈이지. 그걸 교통비하라고 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식구는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고스란히 남죠. 월급은 고스란히 남아. 그래 이제 돈 좀 모아지니까 이제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또 사업을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극구 막는 거야.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왜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그때 중화동 그 부근에 논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논을 한 400~500평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그 논을 사자. 그런데 나는 그 논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사업하면 돈을 벌 텐데. 또 이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내 고집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불행의 씨앗이 돼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집 식구 말이 100번 옳았지. 땅을 샀어야 되는데? 100번 옳았지. 고집대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야. 사업을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그 공사 현장을 이제 많이 아니까 한 회사에 공사를 내가 직접 맡으면서 내 이제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하고 친한 친구,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충남 공주분이야, 공주. 그때 당시 이제 공주의 국회의원이 박찬 씨라고 있어요, 박찬 씨. 그 박찬 씨하고 내가 공사를 맡아서 하는 회사 사장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찬 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이 친구가 선거 자금을 다 대줘요. 전부 막 빚을 얻어서라도 선거 자금을 대주는데 박찬 씨가 선거에서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니까 이 건설회사, 내가 맡아서 하던 건설회사도 부도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니까 회사에서 나는 돈이 나와야 어떻게 하는데 일만 죽도록 다 해놓고 회사에서 돈 한 푼을 건질 수가 없으니 나도 덩달아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가정이 편치 못해서 그런 것을 나는 몰랐었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가정이 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제 중화동에서 살면서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이제 신설동으로 이사 와서 살았지. 신설동에서 사다가 이제 부도가 나버린 거야. 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내 셋째 아들이 저녁 때가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그 집이 팔칵 뒤집혔지. 아무리 찾으러 다녀야 그 신설동에 이제 그 3일 아파트 지금은 다 헐어져 가지고 이제 빌딩들이 들어섰는데 아무리 찾아야 찾을 길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캄캄해지는데 우리 셋째 아이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파트 복도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애기 그 다리를 붕대로 그냥 청청 감은 채로 이렇게 안고 집을 찾아온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 한 5살 정도 먹었을 거야. 그 교통사고가 난 거지, 교통사고가. 그 택시가 우리 아이 발등 위로 바퀴가 넘어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는 이제 집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찾아온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애까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니 이거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영업용 택시였는데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운전기사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 합의금을 주고 치료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합의를 보자는 거야.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아니, 무슨 합의를 봅니까? 그래도 사고를 내놓고 도망 안 가고 우리 애기를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온 것도 고마운데 뭘 합의합니까? 치료만 해주세요. 치료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러니까 굳이 회사에서 나와서 합의만 보자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치료만 해달라니까요. 이제 내가 역정을 냈지. 그랬더니, 아니, 그 치료해주고 얼마 드리면 되냐? 이러는 거야. 이제 회사에서. 그래서, 아, 이거 나 아들 교통사고 난 것 가지고 돈 요구하고 싶지 않다. 치료만 해달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느냐고 막 다짐을 받더라고. 그래서, 아니, 진정이다고. 그랬더니 주머니에 뒤지더니 돈을 15,000원을 주는 거야. 합의금에 애기 낳으면은 치료 다 해줄 테니까 애 낳으면은 보약이라도 사서 먹이세요 하고 15,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웬 떡이냐고 그냥 너무 고맙지.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이제 합의서에 도장 딱 찍어주니까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그래. 왜요? 그러니까 합의하자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해줄 것 같이 한 사람이 아주 합의 보는데 아주 회사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 이거 또 골치 아픈 사람 하나 또 걸렸구나. 회사에서는 그랬대. 돈을 많이 요구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질긋질긋 하면서 해줄 듯 하면서 돈을 뜯어낸대.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회사에서 그냥 15,000원 내놓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고 받아들이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15,000원이 눈에 번쩍 뜨이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집도 다 비워주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소문 듣기로 상계동에는 철거민들이 많이 와서 산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상계동에 많이 이사 와서 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무작정 그러자. 그간에 우리 아이들이 아들 넷에 딸 하나 5남매가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막내가 이제 갓난 아이 때 이제 상계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참 그것도 옛날에 그 3륜차가 있어요. 3륜차가 좀 큰 것이 있고 아주 작은 게 있어요. 용달차. 그 조그마한 3륜차 용달차에다가 이불보따리 옷까지 싣고 무작정 상계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계동으로 들어가서 그냥 여인숙집 하나 골라가지고 여인숙집에 마루에다가 이불보따리 옷보따리 내놓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세우게 되죠. 하룻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 이제 방을 얻으러 돌아다닙니다. 이거 참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돈 15,000원을 가지고 상계동에 들어와서 집을 얻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에 복덕방이라는 복덕방은 다 뒤지면서 방을 얻는데 세상천지에 방이 좀 크고 부엌도 있는 방이 전세가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러니 15,000원을 가지고 지금 상계동을 들어갔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전세방을 얻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럼 5,000원 가지고는 이제 며칠간 먹고 살면서 내가 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숙에 있던 이삿짐을 다시 어깨에 들러매고 새방 얻은 전세로 그래도 가서 둥지를 새롭게 이제 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둥지를 틀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워.